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에 발생한 폭력과 파괴 행위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 1,000명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에서 연휴 기간 동안 최소 30명이 총격을 당했으며 최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현 상황에 대해 과격한 범죄자들이 무고한 조지아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비상사태 선포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비상사태는 7월 13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과 중국 그리고 처방약 가격에 대한 행정명령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정명령들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H-1 비자 등 취업 비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바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우려된 지난 연휴, 플로리다주의 1일 신규 확진 환자가 11,000명을 넘어가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월드오미터의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 환자는 301만 2,436명, 누적 사망자는 14만 2,7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우려된 지난 연휴, 플로리다주의 1일 신규 확진 환자가 11,000명을 넘어가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신규 확진 환자 수가 현재 미국 내 최대치입니다. 어제 또한 플로리다주의 신규 확진 환자 수가 10,000명을 넘었고 뒤이어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조지아주 순으로 신규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의 6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주내 누적 확진 환자는 97,064명, 누적 사망자는 2,8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확진 환자는 1,548명 늘었고 사망자는 18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의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142명 늘어 9,787명, 사망자 174명.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231명 늘어 8,883명, 사망자 316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145명 늘어 7,050명, 사망자 1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코로나19 집계였습니다. 연방 재무부가 오늘인 6일 PPP를 통해 15만 달러 이상의 융자를 받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차 지원 당시 대형 업체들이 PPP 지원을 받아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 논란이 됐었지만 여전히 일부 대형 기업들이 PPP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만 달러 이상의 대형 융자를 받은 기업이 전체 융자금의 4분의 3가량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재무부는 오늘인 6일 임금보장 프로그램 PPP를 통해 15만 달러 이상을 수령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으나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15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융자 액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15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사이를 5개 범위로 나눴습니다. 명단에는 해당 기업이 어느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았으며 어느 날짜에 승인을 받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15만 달러 이상의 고액 융자를 받은 기업이 전체 신청자의 13%인데 반해 전체 융자액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형 기업들을 포함해 정치인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규모 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예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했던 로펌인 카소위치 벤슨 토레스 LLP가 최소 500만 달러의 융자를 받았으며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의 가족 사업이 최소 35만 달러의 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이전에 PPP가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융자를 받았을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바 있습니다. PPP 초기에는 대형 기업들이 융자를 받고 구설수에 오른 뒤 융자금을 반납했던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15만 달러 이하의 융자를 받은 기업의 목록도 공개했으나 기업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는 PPP 평균 융자금이 10만 7천 달러였으며 490만 건의 신청을 통해 5,210억 달러를 융자했다고 전했습니다. PPP는 여전히 약 1,300억 달러의 예산이 남아있으며 신청 기한은 8월 8일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가 미국 송환을 피했습니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송환 불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 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거해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손 씨의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번 판결을 진행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에 대한 청원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글엔 손 씨가 받은 형량 1년 6개월에 대해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게시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를 뉴스답게 KTN